안녕하세요. 홍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챕터 2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이해, 주먹구구식 모델, 그리고 선형 순차적 모델, V 모델,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 나선형 모델, 단계적 개발 모델, 통합 프로세스 모델, 애자일 프로세스 모델로 진행을 하고 요약과 연수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종류를 알아보고 주요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그럼 섹션 1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뭐 일상에서 여기 그림과 나오듯이 요리 프로세스, 뭐 일을 처리하는 과정 또는 순서 이런 게 되겠죠. 공장에서 자동차, 뭐 세탁기 등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는 과정도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TV 요리 프로에서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프로세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 라면이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하기 위한 재료를 샀을 때 그 뒤에 보면은 음식의 조리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덩어리들을 실제로 이제 현장 프로젝트에서는 방법론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품을 만드는 일, 요리를 하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부분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리도 그 어떠한 순서로 음식을 분배하고 그리고 실제 어떠한 순서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식의 맛이 달라지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도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앞뒤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합한 일들을 했을 때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의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보면은 일이 처리되는 과정이나 공정,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수행되는 일련의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니까 행동 속에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습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따랐을 때 효과의 예인데요. 요리에서 레시피 활용을 하면, 그리고 세탁기의 사용 설명서를 활용하면, 그리고 화면 지시에 따라 OS를 설치하면. 그래서 모든 어떠한 이제 제품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할 때 방법을 적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프로세스는 작업 순서의 집합, 그리고 제약 조건, 일정이나 예산이나 자원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수행하는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WBS라고 해서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형태, 예를 들어 그 은행의 시스템을 만들 때 은행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작업 단위들이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 때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의 단위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로 은행의 시스템하고 학교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라면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뭐 너구리 그리고 진라면 그러면은 그거를 만든 결과물은 조금 맛이 다르지만 너구리는 좀 굵기가 굵고 뭐 진라면은 굵기가 좀 얇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뭐 수프를 넣고 라면을 넣고 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빼내면 되겠죠. 근데 너구리는 예를 들어 갖고 면발이 좀 두꺼우면은 한 그 면을 넣은 다음에 한 5분 끓이는 거고 진라면은 면발이 좀 얇으면은 면을 넣은 다음에 3분 끓이면 되고 그때가 제일 맛있는 점이 좀 다르겠죠. 그렇게 결과들이 나오듯이 소프트웨어에서도 예를 들어 갖고 은행의 시스템,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의 시스템, 그리고 학교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석, 그러니까는 사용자한테 어떠한 요구사항이 중요한지 그런 분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죠. 시스템의 이제 화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 내용이 나오면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해당되는 설계나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의 시스템하고 학교의 시스템은 많이 다릅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의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ATM에서 뭔가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 캐시카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조작을 한 다음에 캐시를 뽑아낸다든지 이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학교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재학증명서를 뽑겠다, 성적표를 뽑겠다고 하면은 학번을 입력을 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나 학교 시스템을 만들 때도 그 방법의 절차적인 면 같은 거고요. 대신에 요구사항의 종류가 은행에 맞는 요구사항인지 학교, 학생들에 맞는 요구사항인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요구사항의 대부분들이 실제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원들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만드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의 직원들 그리고 학교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너구리를 끓이냐 진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절차, 과정, 구조,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은 절차와 구조, 방법, 도구, 참여자까지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통합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말로만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우리가 좀 알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를 한번 좀 한 30에서 50명 이상 최소한 그런 프로젝트를 한 1년 정도 진행해 보면은 제일 많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해보면서 실습을 좀 진행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시간들에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어떤 사례들도 좀 많이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를 이렇게 상상을 해서 말로 풀려면 너무 어렵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이제 프로세스의 목적인데요. 이전에 얻은 노하우를 전달하고 시행착오를 감소하고 빠르게 적응한다. 뭐 이러한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프로세스를 정립을 한번 해놓으면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순서대로 그냥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뭐 라면을 먹다가 뭐 동남아나 이런 데도 라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조리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목적은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비슷한 퀄리티를 얻어내는 그러한 장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능력, 교육 및 동기가 부여된 인원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재화된 인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구와 장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가장 유명하고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학교가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이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만드는 그쪽 학교에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그 학교에서 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나사 쪽에, 그러니까 미 우주항공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미 국방성 쪽에 무기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품질, 네, 3요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그 쪽의 멤버들이 갖고 있는 게 CMMI 이고요. 그 다음에 인원. 이거는 뭐냐면 잘 숙련된 인원인데요. 실제로 프로그램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 이유는 여러 명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프로그램 능력 플러스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으면은 가장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가장 밸류가 있는 그러한 멤버들이 됩니다. 그러한 멤버들하고 여기 도구와 장비라고 썼는데 기술도 매우 중요하죠. 뭐냐면은 새로운 이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생각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실세계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기술,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기술은 조금 안정이 돼야지 에러가 덜 나기 때문에 안정이 된 상황에서 그러한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뭔가 하나를 우리가 무기를 만들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그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조립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조립된 물품을 보여주는 건데 각각의 기술이 안정이 돼 있어야지 조립 단계에서도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러를 최소화시키고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퀄리티의 3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이러한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과 프로세스를 잘 다루는 두 가지를 잘 다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개인기가 좋으면서 팀워크가 좋은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퀄리티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내재화된 인원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재화된 인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가게 되면은 음식점에 처음에 개업을 딱 했는데 어떤 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나올 때도 되게 늦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다 특히 점심시간에 다 먹은 그런 테이블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빨리 치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이 되게 많을 때 이렇게 그 뭐랄까 효율적으로 못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태 프로세스적인 내재화를 많이 갖춘 사람들은 실제로 각각의 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나르는 사람 그리고 주문을 받는 사람 음식을 치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개발자가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모두가 다 개발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개발을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개발한 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테스트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롤을 다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중에서도 기술, 요소 기술별로 예를 들어 DB 쪽에 강한 개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 강한 개발자가 있고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어떠한 솔루션에 강한 개발자가 있고 보안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나누어진 팀 조직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퀄리티 전반을 위해서는 이렇게 3요소 사람과 프로세스와 그 기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섹션 2에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은 이제 42페이지를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고요. 계집을 짓는 일에 비유를 하겠죠. 그리고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을 짓는 일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많이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지금 없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러한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요 계집을 짓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혼자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의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실은 뭔가 특별하게 계획서나 이런 걸 세우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서 머릿속에 생각해 가지고 로직을 짜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헬스케어 제품도 복잡한 건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뭐 혈당을 재는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런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에 이제 혈당 재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때 그럴 때는 뭐 조금 머리가 좋으면은 아니면은 조금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면은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프로그램 로직을 짜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개인의 주택을 짓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 빌딩을 짓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은행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층의 건물들을 짓고 중간에 뭐 어떤 형태로 짓고 요거는 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걸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서브 시스템 한 4, 50개가 되니까 이러한 형태면은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뭐 교육센터에서 이제 쓰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을 하나 만들 때 중간에 이렇게 이제 빌딩을 올리는데 이러한 가운데에 뭐 이렇게 개방형의 어떤 내용들도 좀 다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층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렇게 오픈된 공간은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예를 들어 갖고 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골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외곽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이러한 형태의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빌딩을 지을 때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이제 어, 어, 건설과 관련된 건축회사 직원들과,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옮길 때 필요한 어떤 장비나 도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어떤 교육센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5명이나 10명 정도의 프로그래머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교육센터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 예를 들어 뭐 교육센터 운영 관리하는 부분하고 홈페이지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육센터 운영하는 직원들한테 요구사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합니다. 화면에 대한 부분들 설계를 하고, 웹페이지는 페이지 단위로 설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겠죠. 자,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을 할 때는 뭐 웹페이지는 어떠한 언어들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화면하고, 그 다음에 DB를 할 때는 예를 들어갖고 파이썬을 쓰고 MySQL을 쓰겠다. 뭐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버는 윈도우 서버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형태의 서버급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오픈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다 완공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약간의 이제 작은 규모하고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아주 틀립니다. 특히 은행과 같이 복잡한 대규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서브 시스템이 보통 이러한 빌딩이 한 50개 정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들과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들을 조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영성이나 포터빌리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보겠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체계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LC라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개발 생명주기인데요.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현,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전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발 계획의 수립부터 최종 폐기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목적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들이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목적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잘게 쪼개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과 자원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죠. 고품질의 결과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의 역할인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골격을 세워준다. 맞죠? WBS고요. PM복의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 목표물까지 다가올 때까지 세분화 시키는 거죠. 다음에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목표물을 나눈 다음에 일정 계획은 거기다가 날짜를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은행 같이 금융권은 2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해봤던 것 중에서 GS 홈쇼핑의
전체 쇼핑몰 사이트는 1년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한 6, 70명의 개발자들하고. 그래서 사이즈가 대부분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그런 형태가 보면 되겠고,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학교는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학교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 한 10,000명 규모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생산성이나 기술력을 봤을 때 그래서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각 액티비티에다가 시간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것도 일정 뭐 요리할 때도 보면은 물을 끓일 때 물을 팔팔 끓이는 거는 그 가열 온도에 달려 있지만 물을 끓이고 나서 뭐 너구리는 놓고 5분을 끓여라. 그래서 너구리를 이제 그 라면 면을 집어넣고 5분을 끓여라. 이렇게 면에다가 시간을 부여하면 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라면은 면을 집어넣고 3분을 끓여라. 아,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그런 거라서 얘기한 거고요. 여러 가지 뭐 라면들도 다 똑같겠죠. 다음에 이제 개발 비용 산정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을 산정하고 분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는 에스티메이션에서 펑션 포인트라는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개발 이제 과거에는 우리는 LOC라고 해서 라인 오브 코드를 썼고요. 그다음에 코코모 모델은 실전에서는 거의 안 썼는데 아마 이제 학교나 영국의 쪽에서는 코코모 모델도 약간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펑션 포인트로 거의 일원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에스티메이션 부분은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이제 해외 프로젝트, 제가 이제 1년 지금 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펑션 포인트 작업했던 것들을 추후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발 비용 산정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을 산정하고 분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WBS에는 일정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력 분배를 먼저 합니다. 인력 세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세팅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개발 비용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은 단순하게 이제 한 사람이 한 달 일할 맨먼스 체크를 하지만 예를 들어 갖고 그 개발자의 경력을 가지고 초중 고급을 나눠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아쉽게도 그걸 갖다 연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초중 고급으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관련 생산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이제 개발 비용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개발 비용이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가 요거는 이제 개발 비용 산정할 때 리소스 배분하는 건 PM복에서 이제 PM복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계속 PM복을 인용할 텐데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는 피어 리뷰를 늘 개발 단계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팀은 PL과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나눠져 있는데 설계 단계나 뭐 개발 단계에서 주간 단위 보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PL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PM과 같이 전체 프로젝트를 논하는 주간 보고도 주간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하고도 주간 단위 보고를 우리나라 금융권은 매주 그렇게 이제 개발팀 레벨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레벨 그리고 고객과 함께하는 레벨 이러한 주간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있을 때는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월간 보고는 이제 스폰서 실제로 커스터머 쪽에서 이제 어떤 임원급이나 아니면은 사장이나 이런 멤버들한테 월 단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용어의 표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개발을 할 때 이제 개발 표준이라고 해서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나중에 국내 대기업의 사례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과거에 C 언어를 사용해서 주로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어떤 펑션들은 사이드 이펙트가 나는 펑션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운영 환경을 대비해서 개발을 할 때 그런 펑션은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죠. 다음에 이제 개발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생성되는 문서를 포함한
산출물을 활용하여 검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주관복을 통해서 진척률을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 일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언드 밸류라고 해서 EV라는 그러한 컨셉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밸류라고 해서 CV라는 컨셉. 그러니까는 전체 진척을 코스트가 나간 비용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SV라고 해서 이제 스케줄 밸류를 사용하는데, EV 같은 경우는 CV하고 SV를 같이 두 팩터를 다 결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단계별 생성 문서를 포함한 산출물을 활용하여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개발 과정, 뭐 예를 들어 분석 설계 과정에서는 중간중간에 산출물이 나왔을 때 팀 내에서 자체 리뷰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팀 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하고 같이 리뷰를 하는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실제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 단계부터 그 사용자 리뷰가 들어가는 거고요. 설계 단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 단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단계에 딱 갔을 때는 실제로 프로그래머 레벨에서 피어 리뷰를 하면서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러한 형태들의 작업들을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퀄리티 매니지먼트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리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좋은 퀄리티를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퀄리티를 요구할 때는 돈을 많이 쏟아붓더라도 실제로 퀄리티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금액을 정해놓고 해당되는 멤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금액과 일하는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퀄리티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일하는 시간들이 많이 투자가 되긴 하는데, 이제 주로 선진국으로 가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퀄리티 레벨을 명확히 정해놓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섹션 2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